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2차 소환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네, 조사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을지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9시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토라인에 직접 서서 어떤 말을 하지는 않았고요. 자, 뭐랄까요? 전직 대통령들은 어느 정도 사과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았던 것은 좀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봐야 하겠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이 조사를 보면서 가장 이제 이례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주요 인물 종사자들이 지금 다 구속되고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찌 보면 당사자로서 이미 사실 한 사건에 관해서는 기소도 됐죠. 기소된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지금까지 한 7개월 동안 본인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이제 두 번째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조사를 받거나 조사에 응하는 것 자체를 꺼리거나 또 그 부분들을 자신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행동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액션들을 이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취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어떤 의견을 밝히거나 그런 거 없이 들어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출석이 조금 늦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예고를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정시에 도착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신경전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수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적인 사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시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 중에서도 범죄적 혐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전에 어떤 지위에 있건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한 사건에 있어서는 국민으로서 수사를 받고 관련된 내용들을 진술하는 것이 당연하고 일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라는 것은 결국은 한 사람의 피의자로서 이 과정에서의 조사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계속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 혹은 정치적인 이슈화로 이 부분들을 끌고 가고자 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간과 일정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은 구체적인 시간을 지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가장 일반적인 수사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 조사에서 가장 좀 갈등이 크게 불거졌던 게 체포영장 집행저지 의혹 수사의 그 조사자 때문에 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앞서 특검은 박창원 총경이 조사하는 건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 조사자를 바꿨어요. 어떤 특검에서 입장 변화가 있는 거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사실 박 총경이 조사를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것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정당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근데 또 이 특검의 여러 수사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박 총경만 또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특검은 지금 여러 혐의점들이 있는데 이 조사와 수사들이 지금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 어쩌면은 사법 처리까지 이루어진 상태를 봤을 때는 빠르게 조사를 해가지고 또 필요하다면은 영장 청구 등을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점을 고려해가지고 조사의 효율성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이번에 조사자를 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사를 보다 좀 신속하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이신데 또 한편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에 너무 끌려다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원래 이제 조사 일정도 7월 1일로 했다가 계속적으로 변경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이 조금 중요한 거는 결국 조사를 몇 시에 하거나 며칠에 하거나 누가 조사자인 거 그 자체보다는 너무나 지연되고 늦었던 사실관계의 확인 그리고 결국은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훨씬 더 낮은 혐의점에 있는 사람들도 다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이례적인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가지고 지금 신병이 자유로운 이 핵심적인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빠르게 마무리 짓고 또 거기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신병 확보 절차들을 나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빠르게 수사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9시에 출석을 했고요. 박지원 내란 특검보는 오전 10시 반에 서울고검 청사에서 지금 밝힌 바에 따르면 조사는 곧바로 조사실로 입실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순조롭게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체포 저지와 관련해서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받고 있는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떤 의혹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시작할 것이고 오늘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지 시간적인 부분까지 좀 함께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브리핑한 내용에 따르면은 체포 저지 의혹 관련돼서 먼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결국은 이제 그 비아폰 기록 삭제나 체포 저지 과정에서 이 부분들은 좀 핵심적으로 지금까지의 사건과 비교해봐서 중요할 수가 있는 게 내란과 관련돼서는 이미 기소가 되고 또 관련돼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체포 저지와 관련돼서 아직까지는 기소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향후에 영장을 청구한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또 추가적인 혐의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부터 즉 체포 저지와 관련된 부분부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내란 과정에서의 국무회의와의 관련된 부분들, 즉 내란 범죄 혐의점을 더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진행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범죄 혐의론도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외환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환죄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예. 체포 저지와 관련돼서는 상당한 수사가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고 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혐의가 바로 체포 저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해서 만약 시간을 쓰되 외환죄라든지 더 나머지 그동안에 다른 검찰 수사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범죄 같은 경우에는 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배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내란 특검팀에서는 지난 1차 조사 이후에 지금까지 다수의 국무위원, 국방 관계자, 경호처 수뇌부 이렇게 각 혐의별로 관련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2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서 조사를 할 거라고 보세요? 네,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헌법상의 권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은 헌법에 따른 법으로 주어져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와 요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데요. 예. 결국은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시 사변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발동하고자 하는 사전적인 준비를 언제 어떻게 해왔는지에 관한 부분들. 두 번째는 실제로 그 비상계엄을 발동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거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뭐 한덕수 전 총리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제대로 거쳐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들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또 지금 어찌 보면 헌법재판이 한참 지난 다음이다 보니까 좀 지나게 됐는데요. 당시에 소위 말하는 비상입법기구 설치라든지 그 단순하게 단기간의 비상계엄이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비상계엄 상태에서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시나 내용들을 했는지에 관한 부분들이 또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제대로 된 동의도 없고 국무위원들에게 설명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진행한 것, 즉 국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비상계엄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했고 비상계엄으로 통해서 자신의 권력과 군사력의 이동들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고 보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몇몇의 의혹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지금 사안들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국무위원 관련해서도 뭐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안덕근 장관이라든지 등등을 계속해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특검에서 얻고자 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 혐의를 밝혀내기 위한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럼? 네, 결국 핵심은 적법한 비상계엄 선포로서 적법한 대통령의 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이제 밝히고자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란이라는 거는요. 다시 한번 생각하면은 원래 주권자인 국민의 권력을 배제하고 임의로 누군가가 국가 권력을 찬탈하려고 했다는 것이 내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피의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의 헌법상 적법한 권한 행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적법한 요건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고 또 그 과정을 바로 옆에서 그 절차의 일원으로서 담당을 했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이 지금 느끼고 경험한 바에 따르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예. 피의자가 스스로 적법한 권한 행사가 아니라는 걸 알고 그 요건을 흠결했음을 알고 절차도 없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 군사력을 비상계엄의 외표로서 군사력을 동원했다는 점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이고 경고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비상입법기구 같이 그리고 그게
1페이지가 아니라 여러 페이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각 부처의 때 상당 기간 동안 소위 군사력의 통제 속에서 정부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들이 했다는 점, 이런 점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특검팀이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한 이 당직자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또 군 관계자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오늘 이 2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좀 어떤 것들을 확보해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앞에 조사에서 무엇을 확보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러 정황상으로는 우리가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고 실제 그 실행도 있었다는 점은 어느 정도가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누가 왜 지시를 했고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이제 그 무인기가 간 시기와 그다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시기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나라에 특히 군사적으로 긴장 관계에 있는 나라에 우리의 군사형 공격기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혹은 그런 목적에 가지고 군용기를 보내게 된다는 것은 그것이 드론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교전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결정해야 하냐면은 일선 사령관도 아니고 부대장도 아니고 사실은 국군 통수권자만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왜 결정을 했고 어떤 결정을 했고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비상계엄과는 또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교전이 발생을 하게 되거나 전쟁이 개시가 된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하려고 했는지 반대로 전쟁까지 벌어질 건 생각 안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전쟁에 대한 대비는 또 안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했지만은 그동안의 수사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전체 오늘 조사 시간에서 이 부분을 못 다루게 된다면 한 번 더 추가 소환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4가지 정도로 의혹을 아까 정리를 해주셨고 국무회의와 외환죄에 대해서 말씀을 어느 정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비화폰 기록 삭제 이 부분은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걸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란과 관련된 증거 인멸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할 것이고요. 기록 삭제 지시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진술들이 나온 상태라면은 그 지시를 본인이 스스로 했는지, 그 스스로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 점에 대한 부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어차피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영장이 청구됐을 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현직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 현직에 있을 때 범죄 혐의와 관련된 각 당사자들에게 현재도 영향을 미치면서 그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강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 조사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점심시간 이후에 조사실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좀 굉장히 시간이 빈 공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지금 진행 상황처럼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조사 시간 어느 정도나 걸릴 거라고 보세요? 적어도 10시간 넘게 조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혐의점들 중에서 근데 혐의점이 굉장히 많고 특히나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내용이 방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결국은 관련자들의 진술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 조사에 필요로 하는 시간은 최소한 15시간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오늘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15시간을 다 채울 수 있는지는 사실 굉장히 의문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추가 소환 여부 또한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지금 특검팀이 오늘 못 마칠 가능성이 좀 많다는 얘기를 해주신다면 당연히 추가 소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뭐 오늘 일단 조사는 좀 마무리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언제쯤 진행이 되고 몇 번이나 더 해야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최대 한 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 한 번이요? 네, 사실은 원래 이제 핵심 피의자에 관한 조사를 뭐 여러 번 계속 불러서 하지는 않고요. 보통은 2차례 내지 3차례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영장 청구에 관한 준비를 다 갖춘 상태에서 이제 소환 조사를 하고 마무리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바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수순이었는데요. 지난 1차 조사가 워낙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보니까 사실 1차 조사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혐의점들을 정리한 다음에 2차 조사를 하면서 이제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 수순이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2차 조사에서 조금은 더 이야기를 나누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그 내용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소환 조사를 하고 그 마지막 소환 조사에서 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변수는 예. 오늘 조사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비협조적이다. 만약에 이제 진술을 계속 거부하거나 사실상 조사를 방해하거나 그런 상황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소환 조사를 하는 실익이 좀 없기 때문에 영장 소환 조사가 더 이상 없이 영장 청구를 바로 진행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예. 앞서 1차 때 이제 박총경 문제를 삼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제 조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류의 변수는 지금으로서 그 아까 말한 그 조사 박총경 관련한 것만 좀 정리가 된다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딱히 불만을 제기할 만한 상황이 지금 조사 안에서는 없는 거죠. 네, 만약에 한 번 더 이제 조사를 뭐 어떤 이유든 간에 거부하면서 또 안 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는 사실은 더 기다릴 게 없이 이제 소위 신병을 확보하고 하기 위한 그런 절차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생각해 보면은 이 조사 시도와 노력이 아주 오래된 겁니다. 12월 달부터 뭐 경찰, 공수처, 검찰 그렇죠. 계속 소환 조사를 요청했고 한 번도 응하지를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에도 구치소에서도 조사를 또 거부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실체적 진실로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 공적인 과정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도 이제 무한정 이제 기간을 늘려가면서 이제 계속 소환 조사를 하기보다는 지금 필요로 하는 최대치에서의 조사들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빠른 이제 신병 확보나 거기에 따른 형사 조치들을 이제 처분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조서 검토와 관련해서도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조사량, 그러니까 진술한 내용이 많을수록 조서 검토하는데 할애하는 시간이 좀 많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 지난번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조서 검토를 약 2시간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조서 검토하는 데에는 어떤 별도의 시간 제한이라든가 좀 정해진 게 따로 없는 겁니까? 네, 딱 시간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뭐 수사관들이 한숨 쉬고 그럴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신이 그렇게 진술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건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수정해달라 이렇게 하는 요청들이나 보니까 조사의 내용이 길고 조사가 길수록 사실 시간은 더 많이 걸리고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이제 자신의 대화에 대한 내용들이 조서가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 및 정정을 할 수 있는 권리는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 특별한 시간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한 10시, 11시 뭐 새벽쯤이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은 이제 거기서 더 조사를 길게 한 다음에 조서까지 확인하면 너무 이제 아예 밤 완전히 꼴딱 새는 이제 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을 봐가지고 이제 그 후속적인 조사들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서 여부들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누가 제일 잘하냐면은 사실은 또 검찰총장까지 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일 잘 알고 있기 그렇겠죠.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기나 이런 내용들에서 일단은 구속영장 청구 시점들을 계속적으로 좀 뒤로 늦추는 그런 전략들을 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조사에서 영장 청구에 필요로 하는 내용들에 대한 조사를 협조를 거부하고 이번 조사에서도 이제 시간을 가능하다면 뒤로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영장 청구를 어느 순간으로 계속 늦추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특검 입장에서도 또 국민들 입장에서 7개월 넘게 지연된 이제 이 사건 수사에서 이 수사를 계속 길게 끌고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더 소환 조사는 하겠지만 뭐 3번, 4번 계속하는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출석하는 현장 조금 전에 이제 화면들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출석하는 걸 받고 이제 언제쯤 나올 것인가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조사의 진행 상황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조사 검토까지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감에서 나오는 시간은 어느 정도로 좀 시청자분들이 예상하면 좋을까요? 뭐 이제 특검이 어느 정도로 오늘 안에 수사를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통상 이제 앞선 조사들이나 비교를 해봤을 때는 늦은 밤이나 새벽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특검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는 아닐 텐데요.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 시점 언제쯤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네, 특검은 사실 2가지 버전을 다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오늘 구속영장을 한다라고 모두에게 대내적으로 알린 다음에 하는 경우는 또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한번 결정해 보겠다, 추가 소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영장을 준비했을 가능성은 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장이 발부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수사들이 충실하게 되어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볼 거고요. 그런
점에서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체포 저지 시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비화폰 삭제와 체포 저지 시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조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제 이 건만으로도 충분하게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것들을 먼저 갖춰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것까지 담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영장을 청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아닐 것인지에 관한 것들을 좀 정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오늘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되 다만 뭐 일주일 넘게 또다시 이제 소환 기간을 더 넓게 잡아가지고 영장 청구를 굉장히 늦게 할 가능성은 낮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적어도 다음 주 중에는 추가 소환이나 영장 청구 여부들을 결정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속보를 자막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오전 9시부터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조금 전이죠. 12시 5분, 대략 10분 전쯤에 점심 식사를 위해서 오전 조사가 마무리됐다, 중단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이제 오후 조사가 재개가 되면 그때 다시 저희가 속보를 통해서 전해드릴 텐데 보통 식사 시간을 어느 정도 좀 생각하면 되죠? 한 1시간 정도 식사를 하는 건가요? 보통 조사 때 한 뭐 1시간보다 조금 더 한 2시간 정도 주기도 그런가요? 하고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 사건 조사하고 굉장히 급한 사안이라면 뭐 딱 법률상 2시간 줘야 한다는 건 전혀 없기 때문에요. 통상은 이제 좀 더 줄여가지고 1시간 내로 마무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 기본적으로 이런 조사 중에 점심 시간은 사실 밥을 먹는 것도 있지만은 앞선 조사 내용과 입회할 때 원래 변호사가 그 조사 내용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입회 말 그대로 같이 있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와 그 회의 시간으로 식사 시간에는 그게 가능한 거고요. 식사 시간이 나와서 하니까요. 나오니까. 예, 그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작전 타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약간 겁니까? 그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또 오후에 식사 이후에도 진행을 할 거고 지난 조사 때 한 7시부터 1시간 반 정도 저녁 식사도 했었으니까 네. 그때도 또 한 번의 작전 타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점심을 먹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변호인들의 조언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내란 특검팀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